네, 7월 8일 월요일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국제약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동국제약 분석 전에 광고 잠깐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웰스머니 TV가 개국이 됐습니다. 저희 그 회사 웰스 투자자문에서 운영하는 방송인데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방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간 시장 점검, 그리고 차주 전략,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를 해보고요. 어떤 업종들 위주로 매수를 했는지,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매주 월요일에 방송이 게재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네, 지금과 같은 기업 분석과 또 이슈 종목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 분석할 종목은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 여러분들 인사돌, 또 오라메디, 마데카솔 이런 일반 의약품과 조영제, 항암제 같은 전문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뭐 제품을 쭉 한번 볼까요? 네, 뭐 인사돌 플러스는 잇몸 질환 치료제죠. 네,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돌은 저도 매번 복용을 하는 그런 일반 의약품이고요. 마데카솔은 뭐 여러분 뭐 광고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네, 상처 치료하는 제품이죠. 네, 회라민 Q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그 갱년기 증상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역시 광고에서 많이 좀 나왔을 겁니다. 판시딜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안정환 선수하고 그 김성주 씨가 탈모 치료제 광고를 하는 걸 봤을 건데, 네, 판시딜 캡슐이 있고요. 또 무릎이 뭐죠? 종아리가 부을 때 좀 붓기를 가라앉히는 센시아 정도 나와 있고요. 오라메디 연고 같은 경우에는 네, 혓바늘 돋았을 때, 네, 입이 헐 때 바르는 치료제가 오라메디 연고입니다. 일반 의약품을 얘기하다 보니까 광고가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되다 보니 제가 이 의약품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영제하고 이 항암제, 조영제는 엑스레이하고 그 CT 촬영할 때 우리 그 특정 조직이라든가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의 조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문 또 의약품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주력 제품이 역시 인사돌 플러스죠. 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고령화 또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복용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수출 부분에서는 뭐 50개국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매출의 10%가 이 인사돌 플러스로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가 그 화장품 뷰티 사업을 뷰티 디바이스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지난해 1분기에 출시한 미용기기 4월에 런칭했는데요.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모델이 이보영 모델을 통해서 뭐 이마 처짐, 주요 부위의 처짐, 뷰티 디바이스 제품을 시전했는데요. 이 매출이 1년 만에 200억을 돌파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미용기기는 향후에도 그 신규 선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 5월 달입니다. 동국제약이 중소형 가전제품 업체 위드닉스의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이 뷰티 디바이스 사업의 본격적인 확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위드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소형 주방 가전이라든가 뷰티케어 디바이스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서 해당 제품들을 개발, 생산, 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동국제약이 이 일반 의약품뿐만 아니라 이 뷰티 디바이스에서도 네, 높은 확장성을 좀 가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시장 규모가 약 54조였는데요. 2030년까지 약 227조, 이거 30조까지 4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뷰티 디바이스는 현재 국내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수출도 지금 파트너사와의 유통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도 지금 동국제약이 화장품 쪽도 지금 높은 또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전반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실적들 네,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에 대한 실적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고가형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서 네, 이 마데카 프라임이라는 이런 고성장세와 더불어서 이 마데카 분말을 이용한 네, 화장품도 상당 부분 네, 일본 쪽에서 온라인으로 상당히 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그 의료 파업 등 이런 영향이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요. 매출 부분이 전문 종합병원의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적엔 큰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 쪽 특히 올 2분기에도 약 14% 성장하면서 매출액도 480억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데카 프라임 매출 기여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용기계 성장성, 중소형 가전업체 회사 유닛을 인수하면서 뷰티 디바이스의 본격적인 확장, 또 올해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현재 시장 규모가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온라인 기반 또 상품 매출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 수출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또 화장품의 홈쇼핑 비중이 기존의 50% 초반에서 크게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뭐 연간 영업이익률도 10%대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데카솔이 상처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마데카솔 분말을 이용해서 이 소비자의 화장품 조제형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마데카솔이라는 게 피부를 복구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분말을 이용한 화장품을 만들어서 상당 부분 호출평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지난 대비해서 20% 이상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025년과 2026년도에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18,560원, 오늘 종가입니다. 주가 수준이 PR 12배 수준이 좀 안 되는데요. 11.9배입니다.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를 포함한 이 헬스케어 사업의 고성장 부분을 감안한다면 보통 제약업종이 PR 멀티플 적용이 18배를 적용받는데요. 지금 중상위 제약사 평균보다 크게 낮고요. 이런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홀마, 코스맥스 이런 화장품사의 평균 PR이 18배에서 최고 36배까지 적용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뷰티 디바이스를 포함한 또 헬스케어 사업과 또 화장품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 부분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18,560원이죠. 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간 차트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주간 차트인데요. 중장기적으로도 16,000원대에서 하방을 경직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우상향 전환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동국지역 같은 경우에는 넓은 측면에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9,000원에서 3만원 제시를 해도 제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시장 컨센서스 목표가는 25,5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거는 뭐 제가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봐도 29,000원, 3만원대까지는 뭐 큰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본 목표가를 중장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수급 볼까요? 네, 수급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연기금 쪽에서 네, 99,000주, 약 10만 주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동기간 동안 외국인이 20만 주, 기관 89,000주. 이것은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연기금은 중장기적인 전략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신다면 이 동국제약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또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준의 또 금리 인하 모멘텀으로 또 성장주인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보신다면
네, 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 29,000원에서 3만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 하일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는 전략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 분석 동국제약이었고요. 여러분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네, 웰스머니 TV도 많은 구독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제약에 대한 기업 분석이었습니다.